일을 한다는 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존재 방식의 선택이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어디론가를 향합니다. 지하철, 버스, 자동차.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합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보고서를 쓰고 전화를 받고 회의에 참여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듣습니다. 성과를 평가받고 결과를 증명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노동 속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었는지 돌아본 적 있나요?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노동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노동은 인간을 무너뜨린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묻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바치는 일을 당신은 정말 선택했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왜 일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 누구의 꿈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첫 번째 장은 기업의 탄생, 누구의 꿈이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도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17세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띄우며 구호처럼 외쳤던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나누기 위해 함께 투자한다. 그것이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향신료를 찾아 바다를 넘었고 그 향신료보다 더 값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면책이라는 이름의 책임 없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상품만 옮기지 않았습니다. 총과 자본, 서류와 계약서, 제도와 통치 방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진짜 다국적 기업이 되었죠. 군대를 가졌고 조약을 체결했고 때로는 나라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법인이라는 발명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 소송을 당해도 파산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말합니다. 기업은 인격이 없다. 그러나 인간보다 많은 권리를 가진다. 기업은 꿈꾸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덕도 양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윤의 흐름만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시간을 바치고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때때로 이 엔진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마치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인사 시스템, 기업 문화, 사내 가치관,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죠. 돈을 벌 것, 최대한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으며.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업을 통해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소모되는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노동의 의미, 일은 인간을 완성시키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우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우리를 잃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일합니다. 어떤 이는 노트북을 펴고, 어떤 이는 손에 장갑을 끼고, 또 어떤 이는 말을 걸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다룹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생계를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동이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철학은 사유의 몫이었고, 노동은 노예나 하층민이 맞는 필수적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근대에 이르러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노동을 신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게으름은 죄악, 열심히 일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 이 두 흐름은 지금까지도 충돌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성취를 원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노동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오늘날은 또 다릅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균형은 진짜 해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과 중심적 자기 관리일 뿐입니까? 우리는 6시에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몸을 다듬고 자기 개발서를 펼치며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인지, 자유로운 듯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칼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노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도 소외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급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시간, 가치관, 정체성, 인간관계까지 형성되니까요. 그리고 알랭 드 보통은 묻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살기 위해 일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일터는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정제된 방식으로 감시되고 관리되는 공간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그 구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업 문화와 통제. 자유로운 조직은 존재하는가? 슬라이드 없는 회의. 소통을 강조하는 피드백. 가족 같은 회사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혹시 통제는 더 부드러워졌을 뿐, 더 깊고 은밀해진 건 아닐까? 오늘날 많은 회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입니다. 우리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그 책임은 자율로 주어진 걸까요? 아니면 통제로 가장된 걸까요?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유연한 언어 속에서 일합니다. 명령 대신 제안, 지시 대신 피드백, 성과 대신 기여.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추적당하고 성과 지표에 묶이며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갈아 넣습니다. KPI, OKR, 1대1 미팅, HR 시스템. 이 모든 구조는 단지 성장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통제의 언어일 뿐일까요? 푸코는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통제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은 더 이상 상사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열정을 관리하고 성장을 계획하며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 속에서 지나치게 착한 직원은 감정을 지우고 과도하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 삶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그 말, 회사는 가족입니다. 이 말은 따뜻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정서적 착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는 언제든 성과에 따라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서적 소속감은 직원이 주지만 경제적 이익은 회사가 챙깁니다. 이 불균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진짜 수평적 조직이란 가능한 걸까요? 진짜 자율이란 가능한 걸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율은 더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속의 역할일 뿐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급으로 나눕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급은 직무가 아니라 고용 형태다. 누군가는 복지와 보장을 받고 누군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 구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더 안정된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계약직인지 단지 명함 하나의 차이가 삶의 가능성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급이라 하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진짜 계급은 직무가 아니라 고용 형태에서 갈립니다. 누군가는 연차가 생기고 휴직이 가능하고 경력을 쌓고 이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마다 재계약을 기다리며 휴가조차 눈치 봐야 하고 회사 메일 계정 하나 없이 퇴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직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계약 그리고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유연한 고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회사가 언제든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게는 자유고 노동자에게는 불안입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은 말했습니다. 불안정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의도다. 오늘날의 불안정 노동은 단순히 시장 상황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는 갈라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와 외주, 사무직과 감정 노동자. 그 사이엔 단지 계약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권리의 차이, 그리고 인정받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받고 있는가? 우리가 받는 연봉과 보상은 정말 공정한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연봉과 보상.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성과급, 연봉, 스톡옵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의 교환. 우리는 돈을 받고 있지만 무엇을 내주고 있는가? 우리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연봉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고 스톡옵션을 받고 복지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괜찮은 연봉 받잖아 라는 말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연봉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높은 연봉은 누군가에겐 자긍심이고 낮은 연봉은 누군가에겐 침묵의 퇴장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자존감, 정체성,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과 희생에 대한 가격표를 매긴 것입니다. 워라밸이 있는 회사예요. 점심 식사 무료예요. 복지가 좋아요. 이 말들 뒤에는 늘 당신이 감수해야 할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자유처럼 포장된 보상은 사실 더 많은 충성심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이만큼 일했는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건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의 가치와 보상의 가치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말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시장이 결정한 가격에 자신의 가치를 맡깁니다. 더 노력하고 더 성과를 내고 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공정한가? 연봉은 정당한가? 이 질문은 결국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탈진과 번아웃. 열심히 일한 당신 왜 무너지는가? 성실함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실이 탈진으로 이어지는 시대. 열심히가 왜 나를 망가뜨리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을까요? 출근은 점점 더 빠르고 퇴근은 점점 더 늦어집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고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계 독일인으로 철학자이자 작가인 한병철은 말합니다. 자기계발은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자가감시 시스템이다. 우리는 타인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인간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야.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말들 이면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성과와 효율이라는 기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취욕과 자율성은 이제 과잉 착취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탈진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해내려 했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증후군입니다. 바네사 반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탈진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잘 해내려 했던 결과다. 가장 성실했던 사람,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 가장 책임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아이러니. 우리는 이제 더는 인간이 아니라 자원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감정 노동으로, 사람의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사람의 존재는 퍼포먼스로.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상태. 그것이 지금의 일이 만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해야 하지 않나요?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고용, 불투명한 내일, 점점 줄어드는 자율성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은 계속 일해야만 하는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노동. 인간은 계속 일해야 하는가?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더 바빠질까? AI와 자동화 시대, 인간의 일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 노동 없는 삶은 가능할까? 혹은 두려운 꿈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지?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AI가 코드를 쓰고 기계가 사람을 간호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이 하루 24시간 쉼 없이 거래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인간의 노동 독점 시대가 끝나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노동은 생존이었고, 노동은 삶의 윤리였으며, 노동은 곧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계가 대신 일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일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점점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말했습니다. 미래의 진보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덜 일하고 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진보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덜 일하면서도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삶의 조건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일. 그러나 이 낯선 상상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자신을 직업으로 소개했고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 입증해왔으며 자존감마저 생산성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일까요? 아니면 자유일까요? 앨런 튜링은 말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계속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기계에게 일을 맡기고 인간은 존재 그 자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의 몰락이 아니라 진짜 회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일하며 경쟁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 다른 하나는 일이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삶. 과거에는 일이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우리가 이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존재를 위한 여백이 가능한 사회. 이런 질문을 남겨봅니다. 우리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닌 존재다. 우리는 일만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제는 일보다 더 넓은 삶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보낸 그 시간, 그 8시간, 10시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월급을 위해, 성과를 위해, 혹은 막연한 나중을 위해. 우리는 더 좋은 회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삶을 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자유, 덜 피곤한 하루,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순간들. 그리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회사를 이해한다는 건 단지 조직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질서 안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노동을 이해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매일 아침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되묻는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 속에 묻힌 존재입니까?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습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첫걸음은 구조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구조 바깥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베르 카미는 덧붙입니다. 일은 인간을 정의하지 않는다. 인간이 일의 의미를 만든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다시 조용히 이 질문을 건넵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그리고 이 일이 진짜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구조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그 구조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상상할 수 있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이유, 그 깊은 진실을 찾아가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조금씩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의 삶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